자, 오늘 삼성전자가 꽤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신고가를 뚫었다. 코스피가 9천을 넘었다. 삼성전자 차트에 지붕이 없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영상들을 통해 계속해서 같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흐름은 여전히 상승 쪽이 맞지만 신고가를 뚫었다고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는 아니고, 특히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중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삼전 역시 그 결과를 지켜보며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확인하고 주가가 한 차례 눌리는 구간에서 접근해도 늦지 않다고 관점을 밝혔죠. 오늘 하락은 바로 그 관점의 첫 번째 테스트 구간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빠졌으니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빠졌으니 무조건 기회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의 이 하락이 단순한 매물 소화인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던 흐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지입니다. 마침 오늘 시장에는 삼성전자를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겹쳐 있습니다. 25년 넘게 지켜온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SK 하이닉스에게 내줬고,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다시 9,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안에서는 테슬라 파운드리 합류, HBM 다음 세대 경쟁, 마이크론 실적 발표, MSCI 시장 재분류라는 재료들이 탈해로 대기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걸 전부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 질문 하나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하락은 끝이 시작일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의 시작일까? 이 질문을 기준으로 시장 환경, 시총 1위 교체, 파운드리와 HBM,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기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항상 감사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진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제 채널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고정 댓글에 정보방 입장 신청서를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방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결국 정보의 속도와 해석이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매일 아침 전체 시장의 주요 이슈와 환율, 기간, 외국인 수급, 수많은 종목의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방에서는 장 시작 전 꼭 확인해야 할 시장 주요 상황과 주요 이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 등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일 오전 브리핑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참여 비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한 저만의 방식인 만큼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하고요. 자, 이 정보방에서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뉴스 몇 개를 모아서 보내드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옆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 분석 시스템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엄청난 개발 비용을 투입해서 코딩 전문가와 시장 분석 경험을 갖춘 투자 전문가들이 함께 설계한 AI 기반 시장 수급 분석 시스템을 통해 그날 급등 종목 선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매일 아침에 시장에 상장된 수많은 종목의 데이터를 하나씩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스템은 장 시작 전부터 전체 종목의 기관과 외국인 수급, 거래량 변화, 환율과 시장 이슈, 평소와 다른 자금의 유입, 심지어 증권가에서만 나오는 정보까지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빅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표 하나만 보고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평소와 다른 수급 변화가 나타난 종목을 먼저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의 주식 시장에서는 기관이나 큰 자금이 움직이면 결국은 거래량과 수급 데이터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종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의 시스템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전체 종목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당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수급 변화가 나타난 종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AI가 찾아낸 종목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1차적으로 포착한 종목을 제가 다시 일일이 직접 확인하죠. 자, 당일 시장 분위기와 관련 이슈, 거래량과 차트 위치, 수급의 지속 가능성까지 살펴본 뒤 실제로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종목만 다시 추려서 전달해드리고요. 자, 구독자분들 중 종목 추천까지 신청하신 분들께는 장 시작 전에 문자로 종목 참고 매수가, 대응 기준과 매도 구간 등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전에 나갔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그날 복귀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방 입장 그리고 매일 아침 종목 발송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지만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공해드리는 저만의 채널 마케팅 방식이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신청서 작성 부탁드릴게요.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른 뒤에 정보방 입장 신청서만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구독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신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둔 고정 댓글이 있어요. 링크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신청서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시청한 영상란에 저희 채널 이름인 스톡앤스톡 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하고 싶은 말 선택사항 란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정보방 입장만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매일 아침 종목 발송까지 함께 신청하실지를 써서 아래쪽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정보방 입장 신청서가 제게로 발송됩니다. 제가 신청서 받은 후에 스톡앤스톡 채널 구독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종목 안내까지 신청 안 하시더라도 매일 아침 제공되는 시장 브리핑만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일정과 이슈, 기관, 외국인 수급과 시장에서 자금을 움직이는 방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거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부하겠습니다. 자,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전체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바로 어제까지 사상 최고 영역에 있었습니다. 9,000선을 넘어섰고 시장에서는 만스피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다시 내주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구도죠.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하나가 약한 장이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찍은 시장 전체가 한 차례 숨을 고르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회복하기엔 시장을 누르는 두 가지 부담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환율입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율이 이 정도로 높으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환차손이 그 이익을 깎을 수 있죠. 특히 삼성 같은 대형주가 오를 때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환율이 계속 높게 버티면 외국인이 쉽게 강하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국민연금 리밸런싱입니다. 코스피가 짧은 기간 급하게 올라가면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압력이 생기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높아지면서 당장은 매도 부담이 일부 줄어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매도 압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코스피가 크게 오른 뒤 환율과 연기금 매물,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면서 위쪽에서 한번 눌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을 볼 때도 종목 자체가 무너졌다기보다는 강하게 오른 시장이 가격을 다시 맞추는 과정인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자 했던 조정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조정이라고 다 같은 조정은 아닌데요. 건강한 조정인지 수급이 빠지는 조정인지는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시가총액 1위 자리 교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내준 건 무려 25년 7개월 만인데요. 자, 이것만 보면 삼전이 하이닉스한테 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단순한 패배로 읽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역전의 본질은 삼성전자가 못해서라기보다 지금 시장이 무엇에 가장 높은 값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는 메모리와 HBM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가 늘고 HBM이 부족해지고 고객사들이 물량을 먼저 확보하려고 움직이면 그 효과가 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에 더 반면 삼성전자는 다르죠. 자,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스마트폰과 가전 같은 완제품 사업도 있죠. 이 넓은 구조가 평소에는 안정성을 주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HBM 순도에 집중될 때는 오히려 주가 반응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시총 역전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무너졌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HBM에 얼마나 강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봐야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덜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시장이 다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HBM에서 뒤처진 회사인가? 파운드리 적자는 계속 삼성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이닉스가 먼저 평가받은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재평가될 차례가 남아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삼전의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파운드리였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전은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오랫동안 시장에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첨단 공정 기술은 있는데 수율이 안정적인지 대형 고객을 꾸준히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4년 가까이 적자를 이어온 것도 이 의심을 키웠죠. 그런데 최근 이 그림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대만 1등 파운드리 TSMC가 전략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생산 명단에 삼성전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한 회사가 독점하던 자리에 삼성이 함께 들어간 건데요. 자,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테슬라라는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자, 현재 1위 TSMC 파운드리 첨단 라인은 주문이 꽉 차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서는 첨단 공정 주문부터 납품까지 무려 1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한 회사가 모든 주문을 다 받아낼 수 없다면 빅테크 고객사들은 생산처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현실적인 대안을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합류는 단순한 수주 하나가 아니라 삼성의 파운드리가 다시 고객사 선택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나노 수율과 가동률 개선 기대도 붙고 있습니다. 수율이 올라가면 원가가 내려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적자 폭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시장이 삼성 파운드리에 붙여온 할인 요인이 하나씩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중요한 신호지만 구글 같은 다른 고객사 논의는 아직 확정 계약이 된 게 아닙니다. 파운드리 흑자 전환도 아직 전망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름이 거론되는 뉴스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생산 물량, 그리고 분기 실적에서 적자가 줄어드는지입니다. 이게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다시 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자, 삼성전자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은 HBM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HBM은 SK 하이닉스가 잡았고 삼성전자는 늦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만 보면 이 평가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먼저 신뢰를 얻었고 HBM 점유율에서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가 반응도 훨씬 빨랐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지난 판만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 판을 봅니다. 이게 바로 기대 수요죠. 현재 HBM 경쟁은 HBM4와 HBM4E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E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고 핀당 최대 16GB 속도, 단일 스택 48GB의 용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이 이제 다시 출발선에 섰다는 점입니다. 물론 샘플 공급은 끝이 아니죠.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양산 수율을 잡아야 하며 실제 서버 환경에서 발열과 전력 효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납품과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HBM4에는 베이스 다이라는 로직 칩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이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설계, 로직 공정, 패키징까지 한 회사 안에서 묶을 수 있다는 건 삼성전자만의 강점입니다.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HBM에 앞서 있지만 베이스 다이와 첨단 공정은 외부 파운드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과 파운드리를 하나의 공급 패키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 구조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한 메모리 후발주자가 아니라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쥔 회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HBM에서 봐야 할 건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 양산 수율, 실제 공급 물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출의 반영입니다. 이 네 가지가 차례대로 확인된다면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근거도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3강으로 묶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내놓은 실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업황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처럼 읽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과 이익이 잘 나왔느냐만이 아닙니다. 자, 이미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콜 가이던스입니다. 마이크론이 앞으로의 메모리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 2027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지, 고객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이 얼마나 강한지, AI 서버 수요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입니다. 자, 여기서 강한 가이던스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기대도 더 단단해집니다. 자, 반대로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 전망이 밋밋하다면 이미 많이 오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부근에서 한번 쉬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떠올려야 할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 쇼크죠. 브로드컴은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AI 반도체 매출도 크게 늘었고 숫자만 보면 강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만 무려 12%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충격은 브로드컴 한 종목에서 끝나지 않았고 마이크론과 AMD, 인텔, 퀄컴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주들도 함께 밀렸습니다. 그 여파는 다음날 한국 증시까지 번졌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5% 넘게 급락했고 장 초반 매도 사이트카까지 발동되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날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고 나쁨이 아니었죠. 오히려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시장이 실망한 이유는 기대가 이미 주가에 먼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실적만으로는 부족했고 그보다 더 강한 전망이 필요했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가격과 수요 전망이 시장의 눈높이를 넘어서느냐입니다. 자, 강한 확신이 나오면 삼성전자의 조정은 짧은 매물 소화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약하면 오늘 같은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조정이 기회인지 아니면 기대가 너무 앞서간 자리였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판정표입니다. 자, 같은 날 MSCI 시장 재분류 결과도 나오는데요. 제가 MSCI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오르는지가 관심입니다. 자, 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 기대가 생깁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에서 비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가장 먼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MSCI는 기대 재료이기는 하지만 당장 돈이 들어오는 이벤트는 아니죠. 자, 관찰 대상국에 오른다고 해도 실제 편입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번에도 외환 시장 접근성이나 계좌 개설 같은 핵심 문제가 남아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SCI는 오늘의 주가를 바꾸는 재료라기보다 외국인 수급의 방향을 확인하는 중장기 변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실제 수급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은 47%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6월 18일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순매수했지만 그 뒤 다시 순매도가 나오며 방향이 한쪽으로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떠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직 확신 있게 돌아왔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자, 환율이 높고 코스피가 많이 오른 상태이며 마이크론과 MSCI 같은 이벤트가 남아있으니 외국인도 눈치를 보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이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루 순매수가 아니라 며칠간 이어지는 순매수와 보유율 반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주가가 시원하게 위로 뻗기보다는 이벤트를 확인하며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이제 차트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31만원까지 밀리며 단기적으로는 꽤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무려 11% 넘게 내려온 자리인데요. 자, 5일선과 21선은 이미 내줬으나 중기 추세까지는 무너졌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 61선과 121선이 여전히 아래 있고 전체 이평선 배열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급하게 오른 주가가 단기선을 먼저 내주며 숨을 고르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조정이 건강하게 끝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자, 첫째, 여기 보이는 빨간 선인 21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신고가를 뚫은 뒤 밀리는 종목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디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량이죠.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면 수급 이탈로 봐야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이라면 매물 소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하락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던져대는지 아니면 일정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제 AI 시스템 통해서 제가 외국인 매수가 바로 돌아설 때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결국 지금은 하락 자체보다 하락의 성격을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돌파 이후 바로 따라붙지 않고 조정을 기다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조정이 진입 가능한 조정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 조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참전이 끝났다는 신호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다시 9천선을 내줬고 환율과 연기금 매물, 마이크론 실적과 MSCI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한꺼번에 눌러놓은 자리입니다. 자, 여기에 시총 1위 교체라는 상징적인 사건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진 겁니다. 자,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강하고 AI 서버 수요는 이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HBM4와 HBM4E에서 다시 경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파운드리에서는 테슬라 합류를 시작으로 고객사 선택지에 다시 들어가는 흐름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큰 흐름은 아직 상승 쪽에 있습니다. 다만 큰 흐름이 상승이라는 것과 오늘 바로 따라 붙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저는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뚫었다고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조급함은 항상 냉정한 매매를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 첫째, 마이크론 실적 이후 어닝콜에서 메모리 가격과 공급 부족, 장기 계약에 대한 강한 가이던스가 나오는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HBM4와 HBM4E가 고객사 검증과 실제 양산 물량으로 이어지는지, 세 번째는 테슬라 파운드리 합류가 실제 매출과 가동률 개선, 흑자 전환 기대를 숫자로 보여주는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위로 돌아서며 순매수가 며칠 이어지는지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의 하락은 추세의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핵심 재료가 어긋난다면 조정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공포의 팔자리도 아니고 흥분해서 바로 따라붙을 자리도 아닙니다. 큰 흐름은 상승, 하지만 진입은 모든 변수를 확인한 이유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